안녕하세요. 김재열과 함께하는 미추홀 기행 에세이. 오늘은 젊음과 낭만이 있는 거리 월미도입니다. 인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관광지로서 월미도는 그 추억과 역사가 있는 거리입니다.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열의 인천 여행 스케치. 오늘의 여행지는 인천의 대표 관광 명소인 월미도인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에서 힐링하고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여유로운 풍경까지. 역사와 낭만이 공존하는 월미도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월미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전통정원인데요. 창덕궁의 부용지, 담양 소세원 등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정원들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중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양진당인데요. 양진당은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에 있는 조선 중기 때의 고택으로 조선시대 서민이 사는 민가와 정원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건축의 특징은 부엌, 안방, 대청마루, 건너방을 일자형으로 배치해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안채에서 바깥채까지 실내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를 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대청을 둬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일반 양반집의 대청마루보다는 마치 서원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큰 대청마루는 정말 이 서예 서당이나 또 향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이 제를 모시는 그런 큰 집안 행사를 할 때 쓰이는 그런 대청마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 인천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17세기 초에 한국 건축, 조선조 건축의 아마 대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양진당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양진당의 대청마루에 앉아있다 보면 그 집에 살았던 옛 선인들로 동화됩니다. 정갈하고 고즈넉한 고택과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마당의 풍경이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곳 전통정원에 있는 정자들은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출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는데, 실제 통제가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 곳과는 달리 직접 들어가서 보고 느끼고 경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월미공원에 특별히 정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궁궐정원이 있고, 또 우리 서원처럼 이런 그 선비들이 쓰는 정원이 있고 일반인들이 있는 정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정자는 비록 한 평 반 정도 되는 정자지만 특히 한국의 정원은 사방에 트여 있기 때문에 가운데 앉아서 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는 게 우리 한국의 정자예요. 바깥에서 쳐다보면 왜 정자가 저기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정자의 건축, 누에 건축 이런 것들을 와서 앉아서 보면 사방의 모든 것이 틀 속에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의 풍광을 이제 차용을 해온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런 큰 자연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이 정자인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좀 사방에 트여 있고, 특히 이렇게 연못이 있고 또 연꽃이 있고 또 자연 높은 산이 있고 또 정자나무들이 있고, 그야말로 한국의 그 정자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마저 시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바깥에서 보지 말고 여기처럼 올라와서 앉아서 꼭 봐야 된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자의 진수를 보고 있습니다. 월미공원 안에는 전남 담양에 있는 민간정원인 소세원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특징입니다.
창덕궁에 있는 유명한 궁궐정원 애련지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만들어져 연못을 애련지, 정자각을 애련정이라고 부릅니다. 소세원과 함께 민간정원으로 알려진 국담원을 재현한 곳도 있습니다. 장방형의 연못과 가운데 인공섬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참 아름답죠? 네, 저는 월미도 공원이 그 사이에 전쟁의 아픔, 상처를 안고 있는 또 50년 동안 개방되지 않고 있었던 그 자연, 그 생태숲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비원의 부용정이라든가 또 국담원, 또 서석지, 또 유성룡의 하회유시의 그 고택 양진당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을 다 모아놓고 해놨던 그런 정원이 아름답고 또 자연 속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원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더욱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함께 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백의 발걸음을 이끈 곳은 바로 창덕궁의 부용지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후원 중 가장 아름답다고 꼽은 곳인데요. 비록 실제 부용지의 모습이 아닌 재현해 놓은 곳이지만 잘 보존된 월미공원의 자연과 어우러진 또 다른 매력으로 김재열 화백의 마음을 뺏은 부용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스케치해봅니다. 이끌리들 그리다 보니 어느새 완성입니다. 한국의 대표 정원인 창경원 후원에 있었던 부용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와 같은 대표적인 정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스케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담담하고 또 연잎도 나와 있고 해서 굉장히 좋고 또 꽃이 피어서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스케치한 건 이겁니다. 전통 정원을 벗어난 후 김재열 화백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월미공원의 물범카. 월미공원을 한눈에 돌아보면서 전망대까지 갈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드디어 월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월미산 정상에는 특이한 모양의 전망대를 볼 수 있습니다. 농악대의 상무와 파도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타원형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전망대의 옥상에 금세 도착하는데 높이 23m의 전망대에 오르면 사방으로 시원하게 뻗은 인천 앞바다가 먼저 눈앞에 펼쳐집니다. 초록빛 바다 주변으로 줄지어 있는 인천 시내 건물들. 드넓게 펼쳐진 인천 항만의 모습은 물론 날씨가 좋으면 주변 섬까지 한눈에 들어와 수려한 경관의 월미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인천 시내를 보려면 우선은 이 월미도 전망대를 와보면 다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자유공원도 보이고 저기 멀리 문학산도 보이고 또 수봉공원 또 뒤로는 영종도 또 영종대교 뭐 시야가 좋다면 8m 등대까지 다 보이실 텐데 오늘 조금 시야가 흐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 도크로 된 수심이 10수 메타가 되는 도크를 보면서 또 정박해 있는 그 5만 톤급의 그 화물선들 그리고 그 크루즈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여기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와서도 여기는 꼭 와봐야 될 그런 명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뒤로하고 전망대를 내려오면 뭔가를 빼곡히 적은 메모들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소원과 희망을 적은 메시지들입니다. 김재열 화백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의 흔적을 남겨봅니다. 다음 여행지는 한국이민사 박물관인데요. 2003년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이 해외에서 개척한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입니다. 빈곤과 가뭄 등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정책적인 어려움을 풀어나가고자 인천에서 첫 이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사 박물관 아주 잘 꾸며졌다고 소문이 나 있던데 그 어떤 장소예요, 여기? 올해가 공식 이민이 떠난 지가 112년이 됐습니다. 네. 1902년도에 제물포에서 하와이 이민을 가게 된 100년을 기리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08년도 6월 13일 날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초 이민이 우리 인천이었죠? 네네. 바로 올미도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분이나 가셨어요, 거기에? 처음에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이민자들을 주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나라 네. 이제 전통 시절에 그런 이제 민족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민을 주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 이민을 시작할 때는 이제, 세 분의 인물이 굉장히 공이 큽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있었고, 알렌 공사라는 분. 알렌 공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민을 이제 주선할 때 이제 공이 크셨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연결을 해주시는 대실러라고 하시는 분이 대실러, 있습니다. 네. 그 대실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회 단체 내리교회에 이대 목사이신 존슨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민에 대한 것을 이제 설득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첫 이민은 1902년도 1902년도 12월 22일 날 한 110여 년 넘죠? 그렇죠. 112년 된 거죠. 항구를 통해서 항구를 열고 들어왔던 그런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민을 떠났다면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에 하늘을 연 그런 상태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시 역이민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다국적이고 다문화적인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제 가장 다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들을 싣고 하와이로 떠난 첫 선박인 갤리코. 이 안에는 당시 이민자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체험담을 생생히 들을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 배기름 냄새하고 소말을 넣어서 소말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밥을 먹으라고 밖에다 땡땡이를 땡땡땡 치면 다른 사람들은 밥을 가져다 먹는데 나는 구역질이 나. 1905년도까지 64차례에 걸쳐서 한 7,400여 명이 이민을 가요.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가정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통나무 집을 제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도구들이고. 거기 이제 사탕 수수를 베었던 거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씨앗을 텃밭에다 이렇게 재배를 해 먹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사진 신부가 뭐죠? 사진 신부요? 사진 신부가 좀 생소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중매를 쓰고 사진을 통해서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렸겠네. 사진 보내고 받고 이러면 뭐 몇 개월씩 걸리지 않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죠. 1902년도에 공식 이민이 시작이 돼서 1905년도에 1차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민이 그 중단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하와이로 갔던 그 노총각들이 굉장히 결혼 문제가 이제 부딪혔어요. 1910년도부터 1924년도까지 약 한 700명 정도의 700명씩이나. 그 사진 신부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거의 성사시킬 수 대부분이 그렇게 있었죠. 됐다고 되겠네, 그죠? 그렇죠. 예.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과 남미, 그리고 독일 등 타국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극복하고 타향에서의 고독함을 이겨내면서도 산업 역군으로서의 조국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조국의 흥망성쇠와 식민지배, 광복과 경제발전 등을 멀리서 지켜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삶을 이룩하게 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월미도 하면 가장 잘 알려진 곳인 문화의 거리인데요. 1989년 조성된 이래 놀이공원, 전망대, 인천 앞바다 해넘이까지 아기자기한 즐거움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휴일이면 연인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관광 명소답게 문화의 거리에는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곳을 가봤는데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추금기, 벽장시계 등 오래된 물건과 붉은색의 복고풍 실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 월미도 문화의 거리 터줏대감이며 독특한 분위기에 매력이 느껴지는 35년 전통 경양식집입니다.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2층 창가 자리가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당. 음식을 주문하고 나오기도 전에 식당의 독특한 인테리어와 분위기에 빠져 붓을 꺼내드는 김재열 화백. 소소한 모습도 놓치지 않고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사진과는 또 다르게 그때의 느낌과 분위기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요?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돈가스 정식으로 한상 차려진 식탁. 7, 80년대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옛날 경양식집 그대로의 음식과 플레이팅이 인상적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옛 추억에 젖어드는 듯 김재열 화백은 또다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빠른 크로키로 해서 음식을 넣고 오래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해서 그날 내가 같이 먹은 그 메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경양식 특징 있는 경양식집에 와서 돈가스와 생선가스, 그리고 특별히 이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와인을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우스 와인을 한 잔 시켰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빵, 그 다음에 크림 수프, 또 뭐 이 사라다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영원히 내가 오늘 이 기록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다시 몇 달, 1,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이게 새록새록 정말 과거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음식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하면 추억이 되겠죠.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며 먹는 돈가스의 맛은 아마 좀 색다를 듯 합니다. 분위기에 취해 와인도 한 잔 마셔보는데요. 평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은 인파는 많지는 않지만 그 조용하고 여유롭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바깥은 바람이 불어 차갑긴 한데 여기 햇볕이 들어오는 게 따사롭고 그래서 이 밖에 지금 뭐 아이들 데리고 가는 사람들 뭐 도로 있잖아요. 저렇게 참 다들 행복해 보여요. 월미도는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선물하는 다양한 매력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요. 이곳은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기에 김재열 화백도 석양을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자연과 추억의 먹거리, 옛 조상들의 뼈아픈 이민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월미도. 단지 즐기는 관광지만이 아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월미도는 아주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재해석되는 월미도의 풍경은 어떨까요? 월미도 하면 우선 석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풍경을 좀 그리고 싶었고 또 여기 와서 보면 젊은 남녀들 또 연인들끼리 와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장면과 해변을 거니는 모습들 그런 걸 담고 싶었는데 배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조금은 정착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선셋 때의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늘도 뭐 황금빛이고 바다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가운데 있는 작은 등대지만 등대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인데 아무튼 그 월미도의 석양을 한번 그리고 싶었다는 것 오늘 그런 기분으로 그렸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기울어지는 해를 보는 마음은 아쉽지만 월미도는 내일도 추억과 낭만을 찾으려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한 월미도 여정 어떠셨는지요? 저는 그 사이에 알고 있었던 월미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월미도, 낭만과 추억이 서려 있는 월미도. 여러분, 다 함께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어떨런지요?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